안녕하세요. 이사해요 대표 장동연입니다. 저희가 이사를 세 가지 방식, 저희는 네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포장이사, 반포장이사 1번, 반포장이사 2번, 그리고 일반이사 네 가지로 진행을 하는데, 가격을 재협정을 한다든가, 제일 고객의 불만족 사항이 많이 나오는 이사 서비스가 일반 이사예요. 일반 이사가 뭐냐면 고객님께서 다 포장을 해 놓으시고 저희가 옮겨드리는 역할을 하는 걸 일반 이사라고 그러는데, 포장이 조금 미비하다거나, 저희가 추가 작업이 조금 들어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서로 이해를 조금 잘 못했다거나, 아니면 서로 기대치가 조금 달랐다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 협정도 재협정을 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기사도 우리 고객님도 양쪽 다 불만족스러운 하루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반 이사를 어떤 경우에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일반 이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이사를 할 때는 어떤 걸 주의하셔야 되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일반 이사를 의뢰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경우에 일반 이사를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 이사를 신청하는 경우 6가지로 제가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2톤 이하의 소량 짐.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5톤 정도만 되더라도 내가 이삿짐을 새 집에 넣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혼자 정리를 한다면 한 4일 정도는 고생을 하셔야 이삿짐 뒷정리가 다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경우에는 2톤, 2톤이 뭐 1톤에서 한 2톤 정도 되는 짐은 그래도 한 이틀 정도 고생하시면 이삿짐 뒷정리가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소량짐.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가전과 가구가 없을 때. 그렇죠. 일반 이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고객님께서 다 포장을 해 놓으시고 저희가 가서 들고 옮겨드리는 것만 하는 게 일반 이사거든요. 근데 가구와 가전을 포장 없이 옮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무조건 흠집이 발생하고 무조건 어느 한 부분이라도 파손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포장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구나 가전이 없을 때,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짐이 있어요. 큰 짐이 있는데 언제 저희가 또 일반 이사로 진행하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흠집 나도 돼요. 이거 굉장히 물건이 오래됐습니다. 뭐 일부러 파손시키는 게 아니라면 이사할 때 조금 파손되는 건 그냥 괜찮습니다. 옮겨주세요. 너무 심하게 파손이 되면 그냥 버릴게요. 클레임 걸지 않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큰 짐이 있어도 포장 없이 저희가 옮겨드려요. 그러나 그런 전제 조건이 없다면, 큰 짐이 있는 경우에 일반 이사는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성격이 꼼꼼하신 분들이 좀 계시죠. 그래서 내 물건을 내가 직접 포장을 다 하고 내 물건을 직접 정리를 다 해야 내 마음이 더 편하신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성격이 꼼꼼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사로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냐면 요즘 코로나 심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일할 때 마스크 쓰고 손 세척하고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짐을 다 싸놓고 식당에 가서도 밥 먹는 때 외에는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도 좀 이 코로나가 워낙 장기화되다 보니까 저희도 마음이 불안하죠. 그러나 이제 고객님들도 저희가 여러 곳에 이사를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을 막 그렇게 편안하게는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코로나를 염려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하고 접촉 시간을 최소화시키려고 직접 짐을 다 포장하시고 다 정리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이사는 이사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뭐 소형 이사 같은 경우는 뭐 1시간 반이면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또 일반 이사가 뭐 나름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체로 6번이죠. 대체로 6번. 이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사 비용 순서는 포장이사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반포장이사 1번, 그 다음에 반포장이사 2번, 그 다음에 일반 이사가 되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이사는 낮은 가격으로 하고 싶어서 일반 이사를 신청했는데, 그러면 그에 따른 고객님의 의무도 생기시는 거거든요. 직접 포장을 다 해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저희가 들고 옮길 수 있게, 그리고 차량에 짐을 안전하게 실을 수 있게끔 포장을 미리 해두셔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사 당일에 막상 우리 고객님 댁에 딱 도착해 보면 100% 되는 집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한 90% 정도 수준이 되면 그 정도는 상식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추가적인 작업은 그냥 해드려요. 근데 그 부분이 가끔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선풍기 그냥 들고 옮기면 돼요. 뭐 프라이팬 그냥 들고 옮기면 돼요. 뭐 TV다이 그냥 들고 옮기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물품 아무것도 포장 없이 그냥 들고 옮겨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이사 업체가 가격 재협의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일반 이사로 신청했는데 우리 고객님께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지키지 않고 그걸 저희가 해야 될 때는 이제 당일 이삿짐 센터 기사 어느 기사도 가격을 다시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분 좋게 협의가 되면 괜찮은데 그게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처음 만나자마자 가격을 재협의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서 일반 이사를 낮은 가격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면 우리 고객님들께서도 꼼꼼하게 이삿짐을 좀 싸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사를 하실 때 어떤 박스를 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어떤 박스에 솔직히 담아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조금 더 조심해서 차량에 싣고 차량에 실을 때 어느 정도 저희가 융통성 있게 노하우를 발휘한다면 괜찮습니다. 박스 안에 들어있으면.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있죠. 박스 안에 어떤 짐도 넣기만 하면 포장이 다 됐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또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이삿짐 센터가 다른 자재는 가지고 다닐 필요가 아무것도 없죠. 박스만 들고 다니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상식선에서 이제 유리로 된 제품이라든가 조금 고가의 제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담아 놓으실 때는 박스에 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들고 옮길 때 되도록 안전하게 옮길 수 있도록 이중 포장에 들어가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 수건으로 해 놓으셔도 되고 뽁뽁이로 해 놓으셔도 되고 신문지로 해 놓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조치는 일반 이사로 하실 때는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거, 자, 저희가 쓰는 거죠. 저희가 쓰는 거. 이삿짐 센터가 쓰는 PP 박스. 그래가지고 좀 두껍고 딱딱하고 해서 어느 정도 충격에도 좀 버틸 수 있는 PP 박스. 그러나 이건 좀 박스의 가격이 종이 박스보다는 조금 더 비싸죠. 그러나 PP 박스를 쓰시는 경우에는 어떤 때 쓰시냐면 내가 지금 집에서 똑같은 평수로 이사 가시는데 지금 집에 조금 짐이 많아서 내가 좀 새 집에서는 좀 공간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내가 지금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 가는데 새 집이 좀 더 작다, 그런 경우에는 PP 박스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사 가서 한동안 쓰지 않을 문품, 뭐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뭐 여름용 옷이라든가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캠핑을 못 다니니까 캠핑 용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두꺼운 PP 박스에 담으셔서 베란다에 쌓아 놓으셔도 되고 뭐 다용도실에 넣어 놓으셔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PP 박스가 좋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집하고 새 집으로 이사 가는 평수가 똑같은데
뭐 나는 뭐 얼마든지 수납할 공간에 여유가 있다. 그런 분들은 종이 박스에 싸놓으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종이 박스는 처리하기가 굉장히 편리잖아요. 그냥 버리면 재활용이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시잖아요. 그래서 버리기가 편해요. 폐기하기가 편해요. 그런 경우에는 종이 박스를 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리빙 박스도 있잖아요. 리빙 박스도 좋아요. 뭐 천으로 된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몇 개씩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이사랑 상관없이도. 왜냐면 장롱 위에 윗 공간, 뭐 서랍장 위에 윗 공간, 뭐 그런데 내가 쓰지 않는 물품들을 담아서 놓으면 내가 생활하는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쓰실 수 있죠. 특히 원룸, 투룸에 사신다면 리빙 박스는 제가 볼 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냉장고 음식 같은 경우는 어디에 싸야 되냐면 이게 근데 소량으로 구입이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박스를 구입할 때 같이 섞어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종이 박스인데 속 내부는 알루미늄 호일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냉동식품이나 냉장식품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박스가 있으니까 그런 걸 구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스티로폼으로 된 그런 박스를 구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뭐 캠핑을 자주 다닌다면 캠핑 가실 때 쓰는 아이스박스에 냉동실에 음식을 담아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사할 때 박스는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새 집에서 사용하는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데 내가 초점을 두느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삿짐 박스를 정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별표 하나 여기다 칠게요. 두 개 칠까요? 일반 이사할 때 주의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삿짐 센터 기사들도 마찬가지로 이삿날에 우리 고객님께 웃으면서 인사드리고 또 잔금 받은 다음에 웃으면서 뒤돌아서 나오는 게 제일 행복해요. 저희들도 일부러 고객님들하고 막 언쟁 높이고 인상 쓰고 그러는 거 정말 싫습니다. 저희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사회에서는 저와 같이 일하는 사장님들 또는 직원들에게 수시로 서비스 마인드 교육을 하고 있죠.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기 싫으니까 우리 고객님들께서도 이런 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뭐냐? 일반 이사는 우리 고객님께서 다 짐을 싸놓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포장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저희는 모르죠. 몰라요. 저희가 포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고객님께서 생각하실 때 조금 주의해 줬으면 좋겠는 물품이 있잖아요. 뭐 그릇이라든가 뭐 귀중품이라든가 뭐 아니면 쉽게 파손되는 물품들 그런 것들을 우리 고객님이 담아 놓으셨을 때는 주의해 달라고 내용물이 뭐가 들어있다고 기록을 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조심해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에 실을 때 저희가 뭐 한 6단, 7단 이렇게 짐을 싸잖아요. 위로. 그러면 아랫단에는 뭐 그런 표기가 안 돼 있는 것들 위주로 싸고 그 다음에 윗부분에는 주의해 달라고 말씀하신 거 무언가에 눌리지 않게끔 위쪽에다 짐을 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내용물이 뭐가 되어 있는지 표기가 안 돼 있고 주의가 뭐가 되어 있는지 표기가 안 돼 있다면 저희가 하나하나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바쁜 시기에는 막 깜빡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위에 다는 물품을 맨 아래에다 놓고 다른 물건들을 계속 위에다 놓는다면 첫 번째 맨 아래에 있는 주의해야 될 물품은 파손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저희와 하시지 않더라도 다른 곳과 하시더라도 그렇게 일반 이사는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물품이 파손됐다면 누구 잘못일까요? 기사의 잘못인가요? 우리 고객님의 잘못인가요? 그거는 법의 심판을 받아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고객님께서는 내가 포장했을 때는 물품이 파손되지 않았다. 나는 포장을 잘했다. 기사가 잘못했다. 잘못 옮겨서 파손이 됐다. 기사 입장에서는 뭐냐면 포장을 잘못했기 때문에 운송 중에 파손된 거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민사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느 정도 정해진 틀이 없거든요. 이거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누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중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가전 가구를 있는데도 조금 더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이삿짐 센터한테 포장을 맡기지 않고 내가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면 되냐면 뽁뽁이 있죠, 뽁뽁이. 창문에 요즘 많이 붙이시죠, 실내 온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뽁뽁이나 뭐 버리려고 한 이불이나 담요 그런 것들로 두르고 테이프로 꽁꽁꽁꽁 감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들고 옮기다가 살짝 부딪히더라도 흠집이 안 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한 번 포장을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점 알아두시고, 직접 포장을 한다면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건 제 원칙이에요. 뭐냐면 큰 짐이 있는데 그냥 옮기는 건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일반 이사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또 누군가 중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 큰 짐이 있다면 이삿짐 센터한테 포장을 맡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게 양쪽에서 서로 편하십니다. 자, 그리고 뭐냐면 가격 협정을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게 일반 이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물론 저희 업체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항상 박스와 바구니 여유분을 일반 이사로 하더라도 지참하도록 제가 교육을 하죠.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낮은 가격으로 일을 협의한 업체의 경우에는 그냥 용달차가 있는 기사한테 일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사들은 박스와 바구니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가 이삿짐 포장을 100% 완벽하게 해놓지 않았다면 그 기사가 당일에 왔을 때 이삿짐이 파손될 확률이 높죠. 그리고 비용을 추가로 협의를 한다고 해도 박스하고 바구니가 가져오질 않았기 때문에 어떤 대비책이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아주 안 좋아져요. 그래서 어느 업체와 일반 이사를 하시더라도 한 이틀 전 정도에 전화를 하셔서 이사 당일에 내가 포장을 꼼꼼하게 해놓는다고 해놨지만 얼만큼 내가 잘해놨는지 모르니까 우리 기사님께서 오시는 날 박스와 바구니 여유분을 좀 지참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요거 전화 한 통이 굉장히 이사 당일날 큰 결과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뭐 너무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초저가 이사 비용, 비이상적으로 이사 낮은 업체, 이건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 업체는 10만 원을 받고 이 업체는 5만 원을 받아요. 다 10만 원인데 이 업체만 5만 원을 받아요. 뭐 9만 원, 10만 원, 11만 원 여기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근데 이 업체는 5만 원이래요. 왜 5만 원이죠? 그 업체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 당일에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업체들, 그리고 용달차를 가지고 있는 남자를 이사 당일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가가 비이상적으로 저렴한 곳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삿짐 센터는 일단 기본은 뭐냐면 받은 만큼 일해요. 받은 만큼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처럼 조금 더 뭐 직원 교육이라든가 사장님들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이런 교육을 조금 한다면 플러스 알파 조금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받은 만큼, 내가 인정받은 만큼 일을 해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저가는 하지 마시고 중간 정도 선에 있는 업체가 중간 정도의 가격을 고르실 때 이사가 무난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이사,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고객님들과 제일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이사 형태, 이사 서비스예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서 가격을 낮추시기 위해서 일반 이사를 선택하셨다면
그 정도 해야 될 일이 많아지신다는 점, 그 점 잘 지켜주시고, 오늘 제가 주의할 사항들 많이 말씀드렸죠. 그런 점들 참조하신다면 뭐 성수기에 어느 업체와 일반 이사 서비스로 내 짐을 옮기더라도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참조하시고 저희 업체 이사해요에게도 많이 문의를 해 주십시오. 진심을 담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